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PC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모바일로 글 쓰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PC로 글 쓰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에디터 3.0 버전으로 글 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시골이나 6차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좀 지긋하게 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 이런 글 쓰는 방법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글 쓰는 난으로 왔으면은요. 글 쓰는 난으로 왔으면 여기는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글 쓰는 도구들이 있는 겁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자 마우스를 갖다 보면 어떤 그 기능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나오죠. 여기다 글을 갖다 댔더니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동영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위치라고 나옵니다. 장소. 이런 식으로 이건 파일, 이거는 글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 스티커 이런 식으로 다 그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제목 작성하는 난, 본문 작성하는 난, 그리고 발행해서 등록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제목에다가는 저는 블로그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고 블로그 뭐 시작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시작. 그 다음에 자, 요게 사진이었죠. 이미지 올리는 거. 요 제목에다가 대표 이미지를 올립니다. 요 이미지 영역을 클릭해서 아무 사진이나 여기서 PC로 불러오려면 PC,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이면 클라우드, SNS에 있는 것들은 하셔갖고 SNS 사진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PC에서 불러옵니다. 하나 열어서 그냥 올리기 버튼, 요 밑에 보시면요, 화면창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올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다 전송이 됐으면 올리기 버튼을 통해 갖고 올리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사진의 크기 같은 경우를 여기서 이 가로 폭을 나는 조그맣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하겠다 그러면 900에다 맞춰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적당한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원래 900에다가 합니다. 사진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은 속도 차이 때문에 조금 이제 중간 정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대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에다가 이제 본문을 써야 되겠죠? 자, 본문서부터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적습니다만 이렇게 적었다. 저 이제 그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딱 적었으면 사진은 어떻게 불러오느냐? 사진을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자, 제목에 있는 사진은 아까 여기에서 불러왔었죠. 그 다음에 내용에 있는 사진은 이거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십니다. 만약에 이 제목에 있는 사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뭐랄까 버린 이렇게 그 휴지통 모양이 있죠. 버리시고 다시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가운데 버튼은 누르시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위치를 조금 약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내가 좀 더 좀 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그 대표 사진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제 본문이니까 여기 사진을 불러옵니다. 눌러서 몇 장의 사진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저는 한 3장의 사진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그냥 올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불러온 사진을 편집하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올리는 사진은 말 그대로 사진이 다 들어왔으면 하단에 올리기 버튼을 눌러서 그냥 바로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무 편집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이 이렇게 다 전송이 되면 3장이 다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에 올리기 버튼을 통해서 3장을 다 올려도 되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크기를 먼저 맞춰놔야 되겠죠. 크기를 먼저 맞춰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난 편집하고 싶다. 편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가고요. 여러 가지를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세로 사진인데
90도로 꺾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버튼을 통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강사의 모양을 약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여기 부분은 다 필요가 없다. 여기 부분만 사진을 좀 크로즈업 시키고 싶다, 자르고 싶다 그랬을 땐 요 가운데 있는 버튼, 요 버튼을 통해서 눌러서 이렇게 쭉 원하시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면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같은 거나 뭐 액자 같은 거, 액자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액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런 기능들은 다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 말풍선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말풍선들이 있죠. 뭐 이런 말풍선을 갖고 와가지고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다 해보시면 됩니다.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요. 사진에다가 T자를 눌러가지고 똑같이 뭐 글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해가지고 뭐 다가 블로그라고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추가 누르셔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야 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만약 블로그다. 이렇게 블로그 원하는 대로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 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편집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데 저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서명입니다. 서명.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제가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져 있으면 사진 크기가 지금 굉장히 큰데요. 자, 한번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사진이 이렇게 불러와 있으면 서명입니다. 서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서명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이 나오죠. 이미지 서명은 내 블로그 주소를 집어넣는 거고요. 텍스트 서명은 이것처럼 어떤 이미지 안에 우리의 로고를 새겨놓는 겁니다. 로고를 제작해서 로고를 새겨놓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저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이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저작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건 이제 저작권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응용을 안 하게 하기 위한 뭐 저작권까지는 아니고요.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내 거다 뭐 이런 표시겠죠. 저희 마크를 찍어 놓는 거죠. 도장을. 자, 이미지 서명은 그런 거고 텍스트 서명은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저희 블로그 주소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주소를 색깔을 넣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뭐 두껍게 만들려면 두껍게 만들고 크기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원하는 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데다가. 그리고 나는 이 세 장을 모두 다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모든 사진 적용, 여기 모든 사진 적용을 누르시면 모든 사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진 이제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올리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다 올라와집니다. 세 장의 사진이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 주소가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올라와지죠. 근데 블로그 주소가 들어가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희 로고를 만들어서 텍스트 서명이 아닌 이미지 서명으로 넣으면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되게 좋은 게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만약에 나란하게 놓고 싶다 그러면 잡고 옆에다가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잡고 옆에다 놔두면 지금 사진 크기가 안 맞아서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딱 포개시면 바로 이렇게 사진이 다 나란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나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잡고 포개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사진은 잡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위에다 올려놓고 시면 이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되는 거죠. 잡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글 사이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 글을 좀 벌리시고 이미지를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 공간을 조금 더 벌려 볼까요?
사진을 잡고 이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잘라내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잘라내기가 있죠. 여기서는 잘라내기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 약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고 X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바니 난 요 글씨 요 사이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사진과 그 글과 글 사이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만약 난 이 사진을 클릭하고 컨트롤 X 그리고 난 요 사진 요 글씨 요 사이에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텍스트 사이사이에 사진을 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 사진끼리 또 나란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됐고 나서 맨 하단에 나는 동영상을 넣고 싶다 그러면 동영상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있는 이렇게 동영상을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열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쭉 올라가시는 거고요. 링크 걸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유튜브에 있는 그런 어떤 동영상, 다른 데에 있는 동영상들을 갖고 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주소가 그 동영상에 주소가 있겠죠. 그 URL 주소를 갖고 와서 이 링크 걸기를 클릭해서 그 주소를 등록만 해주시면 바로 똑같이 그 동영상을 올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 사진 추출하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진 올리기, 동영상 올리기를 통해서 위치 같은 경우도 제가 등록시킬 수가 있고요. 파일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미리 보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클릭해서 난 이걸 대표 화면으로 동영상의 첫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등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왔죠. 자, 만약에 링크를 걸고 싶다. 링크 그러면은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어떤 글씨가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홈페이지라고 할까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 만약에 내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드래그 여기를 쭉 드래그요.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링크는 여기 위에 보시면 UR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가지고 링크를 거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미래기획.kr로 해볼까요? .k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V 체크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걸린 겁니다. 색깔이 약간 바뀌었죠. 자, 이게 바로 링크 걸린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홈페이지 바로 가기 했어요. 홈페이지 바로 가기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링크로 걸었을 때는 어떤 차이일까? 똑같이 링크를 거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이걸로 링크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처럼 미래기획.kr 한번 해볼까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링크가 많이 틀려졌죠. 여기 홈페이지는 그냥 글씨 색깔만 바뀌었는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 대표 이미지로 보이고 어떤 그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간략한 어떤 주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주고 링크 주소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더 클릭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하시는 대로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되셨으면 제가 지금 너무 산만하네요. 사진 사이즈도 안 맞고 그냥 방법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들은 뭐 크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누르면 이런 스티커들이 나오죠. 누르시면 요런 스티커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글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작성하시는 거죠.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에다가. 자, 이미지가 부족하셨을 때는 이제 그런 스티커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인용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바일에서 봤을 때 요 인용구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이걸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런 인용구 사이에다가 어떤 글씨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좀
여기 텍스트가 있고 여기 텍스트가 있고 많은 공간이 여기 위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구분선이 생깁니다. 구분선 생겼죠? 그 다음에 글은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떤 내용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다가 구분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구분선과 구분선 사이에 사진이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시선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글을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정렬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를 화면 좀 올려볼게요. 여긴 줄맞춤입니다. 자, 왼쪽으로 줄 맞출 수도 있고요, 가운데로 정렬. 보통 저는 이제 다 가운데로 다 정렬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다 정렬이 됐죠. 이미지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다 가운데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으로 정렬시키면 다 이미지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다 왼쪽으로 정렬됐습니다. 이거는 요 안에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왼쪽으로 다 정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다 정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맞춤법들을 다 검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맞춤법 검사하면 이렇게 틀린 어떤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잡아줍니다. 모두 수정하면 한꺼번에 다 수정이 되고요. 아니면 하나하나씩 보면 그 다음 거를 다 보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고쳐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모두 수정을 눌렀습니다. 모두 수정을 안 하고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냥 나가 볼게요. 수정할 문구를 입력해 주세요. 자, 저는 자, 이렇게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자, 줄 맞춤 가운데까지 했으면 요 부분이 아주 정말 좋은 기능이죠. 자, 요거는 핸드폰에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걸 핸드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봤을 때. 기능이 아주 좋은 거죠. 이게 너무 줄이 많이 띄어졌죠? 그러면 모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PC죠. 쭉 보는 거예요. PC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PC에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근데 모바일로 한번 봐볼게요. 모바일로 봤더니 글씨가 여기 가지 여러 가지인데 좀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한꺼번에 한 글자만 떨어뜨리지 않게끔, 아니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도 클릭한 후 요런 좀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 클릭자를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PC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문제가 있나, PC에서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되셨으면 맨 하단에 이제 태그를 넣습니다. 태그 넣는 부분이 있죠. 태그는 꼬릿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나서 이 글이 한 1년, 2년이 지났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글을 찾고 싶어. 예전에 내가 블로그 그 어떤 고구마 심은 어떤 글이 있다, 게시글이 있다. 근데 그거를 찾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고구마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고구마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검색창에 보시면 네이버 검색창이 아니라 각자의 블로그에 이런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고구마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거죠. 고구마 딱 검색하시면 이 글을 찾아준다는 얘기죠. 이 글이 고구마에 대한 글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태그에다가 그런 단어들을 적습니다. 다 적고 나서 이제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 저장이 있고 여기 숫자가 있죠.
저장을 누른다는 건 뭐냐면요, 임시 저장하는 거예요. 임시 저장. 이거 벌써 임시 저장이 됐습니다. 어떤 그냥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게 임시 저장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옆에 숫자 버튼을 눌러 보시면, 숫자 버튼 있죠? 옆에 숫자 버튼을 눌러 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그 작성해 놨던 여러 가지 지금 미리 그 임시 저장 글들이 있는데, 이 블로그 시작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글을 조금 첨부해서 이어서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저장해서 또 임시 저장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임시 저장한 건 다시 또 숫자에서 이렇게 발행 갖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약된 글들 있죠. 예약을 했어요. 이미 글을 예약했는데 그런 건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느냐? 여기에서 예약 발행 글에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글을 발행시키지가 않고 내일 글을 등록시키려고 그 예약 글을 작성했어요. 근데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약 발행 누르면 예약 등록해놨던 글들이 있죠. 불러와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글들이 다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가 완전히 완성이 됐다 싶으면 발행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자, 발행 버튼 누르시기 전에 요거 먼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글쓰기 화면에서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쉬웠어요. 위에 그냥 내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내 블로그로 나간 방법이 없죠. 글쓰기 화면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블로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눌러보시면 요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자, 새 글쓰기도 있고, 그러면 이건 임시 저장을 하고 나서 새 글쓰기도 있고, 내 블로그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지금 통계 페이지가 이제 통계라는 단어로 완전히 바뀌어 있죠. 자, 그 발행 버튼을 눌러서 이제 글이 다 작성이 됐으면 발행일 버튼을 눌러서 이제 글을 발행을 시키는 겁니다.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자, 등록시키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설정합니다. 옆에 요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는 상태에서, 자, 주제를 선택하시려면 주제 버튼을 눌러서 이 글이 해당되는 게 어떤 교육 학문이냐 아니면 뭐 일상이냐 일상생각이냐 하시고 나서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전체 공개 모든 거에 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글이 등록되는 거고, 예약 발행을 하면 저는 지금 발행을 안 할 거고 예약을 할 거다 그러면 누르시고 날짜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월요일 날 등록을 할 거다, 몇 시에 등록할 거다, 뭐 오전 10시 몇 분에 등록할 거다 하고 나서 예약 발행 버튼을 누르면 이 시간에 이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로 포스팅하는 것들이 다 완료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스마트 에디터 3.0 버전에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